네, 안녕하세요. 코난거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여의도에 있는 HMG 오디오 앤 비주얼 이쪽에 메인 처음실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저희 양쪽에 있는 이 스피커 보이시나요? 스테나임의 스피커인데요. 제 청음실에도 2.5를 얼마 전에 설치를 하고 청음한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알루민 2.5보다 훨씬 상급이죠. 알루민 5SE 이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스테나임을 처음 봤을 때 그런 인상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장 파스칼 판차드 이 사람이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이라든가 음반 프로듀서라든가 공연 기획이라든가 음악 쪽 일을 같이 병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소리나 음악을 잘 아는 사람들이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하이파이 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 쪽에 보면은 대표라든가 엔지니어들 중에서 음악 쪽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는 트럼펫이나 더블 베이스나 이런 거 연주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웨덴의 그 마르텐도 삼형제가 다 악기를 다룰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덴마크의 그 실텍 크리스탈 케이블이죠. 네. 그 대표 되시는 분도 피아니스트고. 그 사람은 프로 피아니스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들어보니까 음향적으로 좋지만 음악적인 표현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귀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처음에 시초는 이제 골드무트 엔지니어들이 좀 주축이 돼서 처음에 만들었다가, 나중에 장 파스칼 판차드 이 사람, 이게 나그라 쪽에 계셨던 분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변모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오늘은 이 알루민의 시리즈 중에서 5SE인데요. 그러니까 스테나임 스피커는 라인업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루민의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울티메 시리즈가 있고, 최상급으로 가면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은 알루민의 시리즈 중에 최상급 알루민의 5고요. 그 중에서도 스페셜 에디션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모델은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HMG 쪽에서는 그냥 5SE도 아니고 비스포크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전면이 가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 상단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 있는 요 베풀만 가죽이고, 또 이제 금빛 술을 넣어갖고 상당히 그러니까요. 이제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인데, 이게 이제 그 수입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면은 직접 이렇게 수제 작업으로 해준다고 그럽니다. 네, 실제 보면은 이게 금속 스피커가 약간 좀 차가운 인상이 있는데, 저 가죽 베풀에다가 또 자수를 넣어가지고 로고를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그렇죠. 우선은 이 스피커 좀 인클로저 쪽을 이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클로저가 이제 알루미늄이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매지코나 YG 어쿠스틱스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요즘에 그 알루미늄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스피커는 사실 알루미늄을 썼다 뿐이지 알루미늄을 다루는 방식, 전체 설계 컨셉은 다른 브랜드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이 알루미늄 스피커의 씬월 저렇게 시그니처로 했다. 농담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강성 그거는 유지하면서 얇게 해갖고 안에 내부 용적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같은 유닛을 쓰더라도 저역이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얘네가 그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면이 20mm, 전면 베풀이, 그다음에 측면 쪽은 15mm 정도로 상당히 좀 얇은 편이고요. 그리고 인클로저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인클로저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챔버를 4개로 나눠놨습니다. 트위터, 미드레인지, 그다음에 우퍼 2개, 각각의 챔버에 다 가둬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그 트위터하고 이 미드레인지는 밀폐형 챔버고, 요 2개 10인치 우퍼는 각각 챔버인데, 보이시면은 이제 그 위쪽에 그 길다란 포트가 있잖아요. 그 밑에 포트, 각각의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 전면 포트를 만들어서 이 점 튜닝을 좀 더 내려가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클로저를 베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얇게 만들었지만, 내부 강성은 높이려고 안에 이제 스테인리스 이런 그런 걸로 단단히 조여놓은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브레이싱 처리를 하고, 또 안에서 이제 그 반사음을 또 줄이기 위해서 댐핑 물질을 또 바르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인 그런 스피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드라이브 유닛에 대해서 살펴보죠. 유닛은 일단은 트위터 같은 경우는 패브릭 소재 소프트돔 트위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이제 시청실에서 2.5 알루민 2.5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트위터가 전반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은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구체적인 뭐 이런 기술적인 스펙을 저희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겉으로 볼 때 중앙에 약간 눈망울 같은 이런 게 좀 보여요. 그렇죠. 그럼에도 특히 이제 알루미네 시리즈의 공통된 시그니처가 몇 가지 있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이 유닛 진동판 구성인데 트위터는 패브릭, 그러니까 예. 소프트 돔을 쓰고 기타 이제 미드레인지나 미드 우퍼는 코팅된 펄프, 그러니까 펄프죠. 페이퍼 펄프를 예. 말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코팅을 통해서 그 내구성 문제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워낙 지금 이 페이퍼 펄프 쪽이 그 응답 특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뭐 베릴륨이든지 폴리프로필렌 여러 가지, 특히 뭐 알루미늄 샌드위치 콘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미드레인지나 우퍼에 대한 신소재가 개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펄프 페이퍼 콘만이 전해주는 그 디테일하고 그렇죠. 그 살아있는 뜨거운 예. 이거는 정말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스위스의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이 두 가지 트랙만큼은 계속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알루미늄 소재를 인클로저로 사용하는 스피커들,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스피커와 달리 펄프를 사용하는 그런 유닛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미드레인지가 6.5인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우퍼는 두 발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당 10인치 그렇죠. 대형 우퍼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따로 포트를 마련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참 이 서열 정리가 이 알루미늄 시리즈가 잘 돼 있는 게, 아까 코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5와 5SE는 이 알루미늄 시리즈의 최상급 플래그십이잖아요. 이 플래그십은 10인치 두 발, 그 밑에 알루미늄 3는 8인치 두 발, 지금 이제 코난이 시청실에 도입을 한 2.5는 6.5인치 두 발, 그리고 그 막내 스탠드 마운트, 유일한 스탠드 마운트는 6.5인치 미드 우퍼 한 발, 이렇게 착착착착 되고 그에 따라서 저역하도 쭉쭉쭉쭉 네, 내려가는 맞아요. 그 서열 정리가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공간이 넓고 그리고 보다 더 내려가는 점을 좀 즐기고 싶으시면 당연한 어떤 수순이겠지만은 이 5 아니면 5SE가 정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5SE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게 버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냥 5가 있고 5SE, 오늘 저희가 들어보고 녹음한 이 버전이고요.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제품도 밑에 받침대, 그렇죠. 알루미늄으로 깎은 받침대, 멋진 받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붙이면 또 SX, 뭐 LE 버전,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베리에이션이 두 가지가 또 있죠. 유료 옵션으로 이제 플랫폼은 이제 예. 장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시청하고 녹음한 모델은 SE 스페셜 에디션인데, 결정적으로 안에 내부 배선재라든지 크로스오버 부품들을 고급화시키고, 그리고 뒤에 이제 바이오 와이어링 단자도 또 고급화시켜서,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내부 배선재와 크로스오버 부품, 그리고 심지어 단자, 이것이 음질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스페셜 에디션 이름만 걸고 나온 게 아니라 이 같은 5 스피커에서 스피커는 똑같잖아요. 청감사 음질을 높일 수 있는 가용한 어떤 동원 가능한 자원은 다 투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설계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적재적소에 굉장히 스피커 설계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많이 연구한 그런 사람이 공을 들여서 설계한 모습으로 보여요. 굉장히 좀 비범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지금 3웨이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멀티웨이 스피커일수록 네트워크 크로스오버 회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네트워크 회로라는 것은 결국 필터 회로고, 예. 필터가 들어가면은 결국 위상의 어떤 시프트,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시간의 어떤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주 막강한,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띈 크로스오버 회로의 부품, 내부 배선재를 고급화시키면은 당연히 타임리하게 신호 처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2웨이가 아니고 3웨이 위상의 멀티웨이 스피커에서는 내부 그 크로스오버 회로를 고급화시키는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을지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스펙 자체는 저역이 28Hz가 한계고 고역 쪽은 35kHz, 그러니까 굉장히 광대역이죠. 초저역에서 초고역까지 모두 재생하는 플레인지급 레퍼런스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식 임피던스는 8옴이고 이 감도가 꽤 높습니다. 그렇죠. 요즘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갈수록 감도가 좀 낮아지는
플로어 스탠딩도 90dB이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거는 94dB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최소 앰프 입력 추천하는 건 20W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감도 94dB, 그러니까 보통 90dB부터 이제 아주 고감도라고 하는데 그렇죠. 94dB이고 알루미늄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감도가 높아요. 다른 거는 93dB인데 이 모델이 가장 높고 그리고 저역한 도크라니 말씀하신 것처럼 28Hz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시리즈 4개 스피커 중에서 20Hz 대역을 내려간 거는 얘가 최초예요. 네. 얘가 유일무이하고 바로 밑에 3만 해도 32Hz에서 끊기니까 그렇죠. 역시 플래그십다운 고감도와 아주 밑으로 쭉 내려가는 저역 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알루미늄 5SE 이 스피커 테스트하는데 사용한 장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원의 출발점은 오랜더의 W20SE를 사용했고요. 여기에다가 클럭을 또 따로 달았습니다. SRS 클럭을 따로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DAC는 브리카스트의 M1 DAC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허브 같은 경우도 사일런트 엔젤 상위급 허브를 또 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프리파워 모두 마크 레빈슨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프리는 넘버 52 사용을 했고요. 이 뒤쪽에 파워앰프가 뭔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저희 뒤쪽에 총 4대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붉은 빛을 상판으로 이렇게 쫙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마크 레빈슨의 현역 플래그십이죠. ML50입니다. ML50이 원래 모노블럭으로 나온 앰프인데 모노블럭을 2조를 세팅을 했어요. 그 이유는 5SE가 바이 앰핑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역 쪽과 고역 쪽 따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렇죠. 알루미늄 5SE에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루미늄 5SE의 그 진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듣고 녹음한 곡들 중에서 3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어린 꿈이 놀던 들판을 지나 아지랑이 피던 동산을 넘어 나 그리운 곳으로 돌아가네 멀리 돌고 돌아 그곳에 담벼락에 기대 울던 작은 아이 어느 시간 속에 숨어버렸는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그 2.5를 한참 전부터 계속 듣고 있어서 스테나임의 알루미네 시리즈의 음질적인 어떤 특색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5SE로 오니까 또 다른 점들도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저는 음색 자체가 스테나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생생한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소리가 이제 되게 응축돼서 이렇게 아주 평평하고 팽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쫙 퍼져줘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음악을 들어도 가슴으로 이렇게 훅 들어오는 예, 그런 호소력들. 전 그게 일단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스테나임만의 사운드 시그니처가 특히 이 모델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음이 되게 따숩다. 예. 따뜻해요. 네. 보통 하이엔드 하면 이제 좀 차갑고 좀 쌀쌀맞고 예. 해상력 위주로만 가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얘는 진짜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특히 이제 보컬곡 뭐 정미적 귀로 이런 거 들어보면은 진짜 네. 이 앞에서 사람 체온을 그대로 간직한 실존 인간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같은 스위스 브랜드 FM 어쿠스틱스 홀 예. 시스템으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네. 야, 이렇게 뭐 한 10억, 20억 되는 시스템일수록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따뜻하고 그렇게 음이 뜨겁게 살아있구나 그걸 느꼈는데 네. 이번 특히 알루미네 5SE에서 그거를 더 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게 분석을 하면 고감도 스피커, 코팅된 펄프, 콘 우퍼, 패브릭, 소프트 돔 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를 향해서 지금 다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따뜻하고 온기가 있으면서도 해상력을 잃지 않고 그럼요. 해상력과 이 대역폭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제 음색, 악기들의 음색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스피커마다 그 굉장히 좀 많이 갈리는데 클래식 기악곡들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악기들이 각 악기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생음으로 나왔을 때 하모닉스, 배음 구조가 얼마나 충실한가, 원음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표현해 주는가 그거에 따라서 같은 악기들도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고 그러는데 이 스피커를 들으면 유난히 각 악기들과의 음색적인 개성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서 나와요. 바이올린이냐 첼로냐 이것들이 그냥 비슷비슷한 음역대에서 같이 이렇게 재생될 때 서로 약간 섞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개성이 굉장히 확실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결국 각 악기의 배음을 놓치지 않고 다 들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악기가 구분되고 음색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면에서 5SE는 자기에게 들어온 음악 신호의 디테일 모든 정보를 다 풀어주는 거는 기본으로 갖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음색적인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마지막 곡에 뭐 아트페퍼 이런 그 색소폰 이런 사운드도 사실 그 배음 표현이 가장 힘든 악기들이 저는 혼악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만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되면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악기의 정체가 좀 뭉치고 뭉개지고 그 악기의 어떤 색깔이 악기가 연상되는 막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스테나임의 그런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세 번째 곡에서는 지금 이 매칭 시스템이 모노 파워 앰프를 바이 앰핑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HMG에서 참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은데 저도 이 10인치 우퍼 두 발을 쓴 스피커를 제 시청실에서 쓰잖아요. 이 10인치 우퍼 두 발을 동시에 잘 울리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저는 지금 스테레오 파워 앰프 한 대를 쓰지만은 이게 제가 소리에 만족을 해서 이런 상태는 아니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10인치 우퍼 두 발 정도 되는 스피커는 무조건 바이 앰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모노일 필요는 없는데 스테레오 앰프라도 바이 앰핑을 해야지 그 우퍼 두 발에만 전용 앰프가 할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요번처럼 특히 지금 이 아트페퍼 재즈곡처럼 딱 들으면 아 이거 바이 앰핑 소리구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역도 아주 또릿또릿하게 나오고 중고역도 에너지를 또 잃지 않고 그런 면에서 이 요번 세팅은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루미네 5SE를 위한 진짜 진수성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시청실에서 인티앰프나 뭐 모노나 이런 것들로 매칭했을 때보다 확실히 바이앰핑을 하니까 저역의 느낌이 완전히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저역의 이제 그립감도 좀 생기고 그렇죠. 저역의 어떤 깊이와 속도감 이런 것까지 다 살아나가지고 아까 뭐 녹음은 안 했지만 이제 퀸 메리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저역이 그렇죠. 양감도 있으면서 이게 홀쭉하지 않고 굉장히 호소력 있게 한 방에 있는 그런 저역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텍스트 리뷰 쓸 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리뷰어들이 어떤 식상할 정도로 자주 쓰는 표현이 해머로 바이터를 내리치듯 아, 네. 뭐 그런 점이 아까 퀸메리에서 팍 나오고 그런 저역 특성도 좋아졌지만은 중고음이 더 또렷하게 들리고 예. 선명하게 들리는 거 이것도 역시 그 중고역 유닛들에만 전혀 앰프가 똑같은 출력이 할당이 된 거잖아요. 각자 각 유닛들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아주 신나게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뒤에 이제 마크 레빈슨 ML50이 엄청난 열을 발산하고 있어요. 4개, 2조죠. 그러니까 ML50 2조가 깔려 있는데 이 열기만큼이나 음악적으로 굉장히 열기가 느껴졌던 그런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